지금 보시는 이 열차는 태양호입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거의 해외를 방문하지 않지만 방문할 때는 언제나 이른바 움직이는 요새라 불리는 이 특별 열차를 이용합니다. 지금 그는 평양을 떠난 직후이며 목적지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그리고 그곳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여정은 2일 이상, 그리고 1000km가 넘는 외국 영토를 통과하게 됩니다. 김정은에게는 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호는 어떻게 그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걸까요? 태양호는 2대의 추가 열차가 호위하며 함께 이동합니다. 첫 번째 열차는 앞서 달리며 선로에 설치된 폭발물이나 양옆의 매복 공격 같은 위험 요소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 열차는 뒤쪽을 지키며 중무장 경호 인력이 탑승에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지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에서는 헬기가 열차보다 앞서 이동하며 경로를 수색하고 전 구간 동안 호위를 계속합니다. 김정은이 북한 영토를 이동하는 동안 화물기들은 경로 근처 공항에 추가 인력을 배치해 지원하기도 합니다. 태양호는 강화된 방탄 유리, 폭발을 견디도록 강화된 벽과 바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칸에는 중화기와 무기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열차는 공중에서 내려오는 공격에 대비해 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과 양측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관총 2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방어가 실패할 경우 열차에는 비상 탈출용 헬기도 탑재되어 있어 김정은이 즉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장비 덕분에 열차는 매우 안전하지만 그만큼 극도로 무겁습니다. 태양호는 시속 60km 정도, 북한 철도 상태가 좋지 않아 더 느리게 이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차가 역을 통과할 때는 다른 모든 선로의 전력이 차단됩니다. 또 북한에는 이 열차만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역이 20곳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이동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푸틴을 만나기 위한 이번 여정도 그렇습니다. 열차 안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설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상과 노트북 텔레비전, 팩스머신, 위성 전화기, 벽에는 중국과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고 접견실과 책상이 있는 회의실도 있습니다. 열차 내부는 독특하고 화려한 스타일입니다. 대부분의 방은 흰색의 광택 나는 바닥이며 초록색 핫핑크 소파들과 상아색 터키색 커튼, 꽃 모양 조명, 얼룩말 무늬 천 등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열차의 하이라이트는 식당 칸입니다.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요리까지 각종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여행 동안 지루해하지 않도록 열차에는 그를 위해 직접 노래를 부르는 전속 가수들도 탑승합니다. 열차에서 내릴 때는 열차 내부에 실려 있던 장갑으로 무장된 벤츠 리무진 2대가 하역되어 마지막 이동 구간을 담당합니다. 김씨 일가에게 열차는 오랜 전통입니다. 이곳은 금수산 궁전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2사람의 전용 열차 객차를 실물 크기로 복원한 모델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이 열차 옆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 그림이 있었다고도 전해집니다. 또한 작은 불빛이 켜지는 지도로 과거 이들이 이동했던 여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열차 이동은 처음에는 안전을 위한 조치였고 김정일이 비행을 약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1년 그는 거의 한 달 동안 총 2만 킬로미터를 열차로 이동해 모스크바까지 갔습니다. 러시아 관리 콘스탄틴 플리콥스키가 그 여정을 동행했고 그는 여행 후 경험담을 책으로 출판했는데 이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 정부 모두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북한 지도자의 열차는 철저한 비밀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발 시각이나 목적지가 공개된 적이 거의 없었고 내부 모습도 극비였습니다. 2004년 김정일의 열차가 중국 국경 근처 영천역을 지나간 직후 대형 폭발이 발생해 160명이 사망하고 1,300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석유와 화학 물질을 실은 열차가 전선에 닿았다는 설명과는 달리 암살 시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북한 내부 권력 다툼은 여러 차례 보고되어 왔기 때문에 불가능한 추측은 아니었습니다. 2009년 이후 열차 경비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당시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방문할 때에는 러시아 사진 기자들이 열차 촬영을 금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베리아의 마을들은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주민 전원이 실내에 머물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인 지금은 이러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해졌지만 오히려 북한은 열차를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태양호는 이제 북한의 거대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를 통해 자신을 국민에게 털털한 지도자로 보이게 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거대한 에어포스1 비행기를 이용하는 모습과 대조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기차 여행은 이제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해당 지역 상공이 위험해지자 많은 유럽 지도자들도 기차를 타고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철의 외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한의 경우 태양호는 북한이 얼마나 고립된 나라인지 오히려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열차가 김씨 일가의 검소함을 상징한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여행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마침내 김정은의 열차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합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길고 약간은 불편해 보이는 악수로 환영받습니다. 이후 푸틴은 투어를 시켜줍니다. 우주기지, 항공기 공장, 태평양 함대를 함께 둘러봅니다. 그리고 보드카, 발레 공연, 바다 코끼리 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은 매우 심각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과 동맹이 부족한 상황이고 북한은 막대한 탄약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공급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대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위성 및 미사일 개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평양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북한도 이에 응답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들을 정식으로 러시아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무기 제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3,000개 이상의 탄약 컨테이너와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남은 동맹국이 거의 없습니다. 태양호는 북한의 힘을 상징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나라의 깊은 고립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의 초청을 받아 북한 방문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면 푸틴도 자신의 유령 열차를 타고 갈까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세계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과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